3회차 남은 부분 해시태그입니다. 이런 어렸을 적 기억으로 붉은 새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북방족들에게 좋은 감정으로 대했고, 자주족들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며 대할 때엔 오히려 자주족들을 나무라곤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의 형인 갈락의 발톱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동생의 태도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않으며 자주 질책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동생인 붉은 새를 중용하지 않았다. 형인 갈락의 발톱은 용맹한 전사이자 정복자로서의 체질을 타고난 반면, 동생인 붉은 새는 무력에 의한 정복보다는 북방족과의 화해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왕 앞에 나온 붉은 새는 자신이 지난밤 꾸었던 꿈 얘기를 왕에게 들려주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다. 어린 새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맬 때 그것을 본 다른 무리의 새떼 중에 한 마리가 날아와 어린 새를 데려갔고, 때가 되어 어린 새가 다시 본향으로 갔으나 그곳에도 다른 무리만 가득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갈락의 발톱이 매우 격분하며 부하들에게 명하여 붉은 새를 끌어내어 짐승의 먹이로 삼으라며 소리쳤다. 그럼에도 붉은 새는 왕이여, 북방이 처한 상황을 잘 살피시고 전쟁을 막으소서 라고 외치며 끌려나갔고, 그 광경을 본 왕의 측근들과 부하들은 마땅히 당할 일을 당했다며 비웃었다. 밖으로 끌려나간 붉은 새는 왕의 명령에 따라 부하들에 의해 굶주린 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깊은 숲속 뼈의 골짜기에 팔과 다리가 말뚝에 묶인 채 버려졌다. 그를 버린 왕의 부하들도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그곳은 사나운 맹수들이 때를 이루어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영역으로 삼는 맹수의 무리인 그달 중 한 마리가 붉은 새가 꼼짝없이 묶여있던 곳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달은 두 발로 걸으며 털이 없고 두껍고 단단한 피부의 등 쪽엔 날렵하게 생긴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었다. 서 있을 때 키가 7m 정도 되는 육식성의 동물로 타티온의 남쪽 지역 울창한 숲속에서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매우 사납고 민첩하기까지 해서 자주족들도 두려워하는 짐승이었다. 그들은 부패하고 썩은 고기는 먹지 않으며 오직 살아있는 생물들만 먹이로 삼았다. 그렇기에 이곳은 중대한 범죄자들을 산채로 처형하는 악명 높은 곳으로 소문나 있다. 붉은 새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군침을 흘리며 붉은 새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달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몸을 뒤틀더니 고꾸라졌다. 놀란 붉은 새가 얼굴을 들자 그달의 눈과 배 쪽에 여러 개의 창과 화살이 꽂혀져 있는 것이 보였다. 평소 붉은 새를 좋아하고 따랐던 자주족과 흑갈족 무리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달려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들에게 알린 것은 붉은 새의 막내 동생인 큰 나무였다. 큰 나무는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왕을 제외하고 하나뿐인 자신의 형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는 것이었다. 잠시 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 그달 떼를 의식한 무리들은 황급히 붉은 새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한다. 한편 붉은 새를 처리한 왕의 부하들은 갈락의 발톱에게 나아가 결과를 보고하고 그가 그달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갈락의 발톱은 이 일을 계기로 모든 부하들에게 명하여 평소 붉은 새와 가깝게 지냈던 자들을 잡아들여 조사할 것을 명령하고 반역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도 잘 감시할 것을 지시한다. 갈락의 발톱은 용맹하고 유능한 왕이지만 한편으론 비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주장이 분명해서 반드시 그 뜻을 관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능한 독재자이자 영웅이었기에 흑갈족들에겐 공포와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었다. 갈락의 발톱은 맘만 먹으면 북방의 흑갈족 무리들을 모두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북쪽의 자주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섣불리 큰 전쟁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흑갈족들의 영토 대부분이 쓸모없는 땅이라 여겼기에 큰 욕심이 없었다. 대신 신의 손가락에서 발견한 형체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온 마음이 쏠려 있을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막내와 친구들 덕분에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붉은 새는
북방의 가텔리아로 피신하고 그와 평소 가까웠던 자주족과 흑갈족 무리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대부분 가텔리아로 피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가텔리아 왕 마가돈은 한편으론 반기면서도 갈락의 발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붉은 새와 그의 자주족 친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붉은 새는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흑갈족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하면서 그의 친구들과 방법을 모색한다. 카텔리아 왕 마가돈 역시 이 기회를 살려 자주족보다 뒤진 흑갈족의 각종 문물 수준을 한층 높여보고자 고심한다. 한편 갈락의 발톱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신의 손가락에 새겨진 의문의 형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곳에 세워진 제단 곁에 자신들의 언어로 쓰여진 글을 커다란 돌에 새겨놓고 신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한다. 갈락의 발톱은 신께서는 어디선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늘 살펴보고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만약 이런 자신의 노력에도 신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신의 손가락은 그저 자신들의 역사 이전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명에 의해 세워진 평범한 구조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갈락의 발톱이 자신이 상상하는 신께 보내는 문구는 이렇다. 이 땅의 신이신 영원의 끝이여. 바라옵건대 내가 태어나기 전 조상 대대 이어온 믿음의 전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직 무지하여 하늘의 법이 없이 각자의 뜻대로 행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받을 신의 계시를 내려주셔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를 올린 갈락의 발톱이 궁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빛나는 형상이 보이더니 그 형상 앞으로 자주족의 언어로 새겨진 문자가 보였다. 그 문자들의 길이는 꽤 길었으나 갈락의 발톱이 놀라 잠에서 깬 후에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았다. 갈락의 발톱은 즉시 문서의 기록을 맡고 있던 생명의 뿌리를 불러들여 자신이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도록 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든 부하들에게 알리고 서둘러 신의 손가락으로 향했다. 자신의 소원에 응답한 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를 올리고 빛의 땅을 항상 주시하는 신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신의 손가락은 살아있는 신의 진정한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갈락의 발톱은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의 계시서를 집필할 것을 명령하고 그 내용을 온 종족들에게 알려지키도록 지시했다. 생명의 뿌리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신의 계시서 집필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완성본을 만들고 왕에게 고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빛의 땅 전체에 알리고 반드시 지킬 것을 선포한다. 이후 빛의 땅에 거주하는 자주족은 자신들을 신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확신하며 신의 손가락을 더욱 숭배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특히 가텔리아를 비롯한 북방의 많은 나라들은 물론 빛의 땅에 속하지 않은 자주족의 나라들 그 중에도 변방에 위치한 이유로 결속력이 약한 자주족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함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가돈은 북방의 나라들과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변방의 자주족들과도 친교를 확대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 모를 빛의 땅과의 전쟁에 대비한다. 갈락의 발톱의 꿈을 통해 나타난 문자의 내용은 칼마니아 그라델이 섬기는 신 아켈론의 계시서를 신의 손가락을 활용한 전파를 통해 형상화하여 보여준 것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타티온의 한 달 전 모습까지만 관측이 가능했으나 칼마니아 그라델의 기술적 진보로 이젠 실시간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갈락의 발톱이 예사롭지 않은 생물체임을 감지하고 있던 칼마니아 그라델은 그의 행동을 주시하던 중 자신들이 개척의 상징처럼 세운 전파 구조물에 대한 열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던 갈락의 발톱에게 마침내 응답하기로 결정한다. 자신들이 계획한 생체적 진화의 단계상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의 지적 성장을 이룬 타티온이라는 행성의 지적 생명체를 향한 한 단계 도약의 시간이 다가왔던 것이다. 신의 손가락에 나타난 형체는 칼마니아 그라델의 신 아켈론의 형상과 이름, 그의 핵심적 가르침인 사랑,
그리고 그라델의 위치를 그려놓은 좌표 등이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의 문명적 도약을 도우리라는 것이 칼만이야 그라델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4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